당근으로 쌓아 올린 잔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커요. 어이구야. 매출 월천 찍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당신 얼마 가져가는데 할 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산하면 재미없거든요. 아, 그 돈이 처음으로 쌓이기 시작했어. 그렇죠. 잔고가 쌓이니까. 얼마예요? 계좌, 돈. 항상 입금 준비 대기 중이에요, 고객들이.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 커머스는 다 이렇구나. 꽃밭이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죠. 지금 모든 플랫폼에서 이것만 잘 돼요. 중간중간 카메라 보면서 지금 이미 촬영하고 있어서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회사 갔다가 네. 밀 지금 처리하고. 직장인이에요? 네, 직장인 아니잖아요. 본인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나 지금 모르는 척하고 다 물어보는 거죠. 알죠? 그러면은 본인 회사에서 월급 받는 대표이사예요? 그렇네요. 아, 네. 오늘 어떤 업무 하셨어요? 당근하고 울려서 고개 응대하다가 왔어요. 오늘도 입금을 3건 받았답니다. 세건 받으면 얼마예요? 35만 원? 잠깐만. 네, 소리 질렀어. 응. 아니, 그럼 한 명당 거의 객단가 10만 원이에요? 많이 올렸어요, 제가. 지금 점심시간 좀 지난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는 원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파시는 게 서비스 네, 무형의 서비스. 직접 제공하시는. 그렇죠. 광고비는 얼마예요? 초반이라 정해놨었어요. 하루에 10,000원만 쓰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문의가 들어오네? 지금은 그래도 꽤 써요. 한 30% 써요. 그러면은 30만 원 나가면 네. 10만 원 정도 쓰는 거네요? 그 정도 써요. 어제 매출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 한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광고비를 만약에 30% 쓴다고 하면 네, 뭐 러프하게 한 11만 원, 12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제는 이제 순수하게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가까이 번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달에 유지하면 월 이제 900 조금 넘게 버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순이익 기준으로. 그래요? 그쵸? 계산을 안 해봤어요. 아, 지금 매일매일 들어오는 업무를 쳐내느라 바쁘신가? 네, 고객 응대하느라 바빠요. 사실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만도 해요. 그냥 다른 이커머스 업무도 하시잖아요. 하죠. 그리고 회사도 뭐, 운영하시고. 네, 하죠. 지금 성장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왜냐면 8월 중순부터 매출이 왔잖아요. 8월 15일이요. 정확히. 오늘이 10월 16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60일 된 거죠. 2달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매출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참 키워가고 있는 맞아요. 중이거든요. 저 혼자 쳐낼 때는 10, 20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지금 처리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4, 50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네. 매출 거의 이퀄 날 수익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상품 팔면 매출이 1억이 넘어야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저도 상품을 팔기 때문에 아는데 그 생각을 하면요. 어떤 지점에서 현타가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핏이 얼마가 남는다 계산을 했을 때 나 오늘 고객 한두 명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게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아, 그쵸. 네. 내가 만약에 지금 근사한 레스토랑 가고 싶어. 기다려봐. 나 당근에서 상담 하나만 더 받고. 상담 오면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끌렸던 게 그거였어요. 뭘 해도 사실 자본이 들고 내가 돈 1,000만 원 매출을 찍어도 차 떼고 포 떼면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별거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현실인데 사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매출 월천 찍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당신 얼마 가져가는데 할 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해보면 계산하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어요. 특히 뭐 쿠팡만큼 순이익을 계산하기 힘들어요. 못 번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본 사람도 그렇죠. 있으니까 매출이 크죠, 거기는. 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회계 맡긴 친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정말 계산기 같은 친구라서 맨날 저한테 따져요. 대표님 그거 하면 얼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네요. 제가 할 말이 생긴 거죠. 아. 갑자기 이 대표가 뭐 부업을 한대. 야, 돈 들어온 거 좀 정리해봐. 광고비 나간 거 얼마인지 보고 하는 거.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 그 돈이 처음으로 쌓이기 시작했어. 그렇죠. 잔고가 쌓이니까. 옛날에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거 퍼가요 이런 거 있잖아. 퍼가요, 싸이월드 퍼가요, 옛날 사람들. 아, 너무 옛날 얘기야. 퍼가요. 네. 그거 들어오면은 카드사에서 퍼가고 뭐 통신사에서 퍼가고 그렇죠. 뭐 퍼가고 뭐. 뭐 물건 대금 지불하고 뭐 하고 수수료 내고 하면은 내가 쓸 돈, 내가 예를 들어 자 나 여름 휴가 뭐 이번에 뭐 어디 한번 뭐 방콕 이런 데 갔다 올까? 그럼 얼마 정도 들까? 4,500만 원 들까 하면은 그냥 500만 원 탁 빼서 쓰고 이런 돈이 의외로 셀러들이 없어요.
아 근데 잘 아시네 현실을. 왜냐면 알죠. 나도 하고 제 있으니까.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게 아닌데 네. 실제로 뭐 돈 쓰려 그러면 쓸 이게- 돈이 없어요. 네, 그게 없어. 그러니까 매출도 크고 일도 잘하고 있고 뭐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런 재밌는 알짜배기 꿀통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셀러 혼자 하면 혼자 하는 대로 또 문제가 있고 직원 있으면 직원 월급 맞춰줘야 되지 뭐 하물며 임대료 뭐 관리비 내야 되지 그 모든 게 다 부담이니까 셀러 본인은 사실 그렇게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검소하세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나마 마케팅을 아니까 이제 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알아가지고 뭐 물건이나 좀 안 섞고 살지만 맞아요. 아, 그나마 뭐나 도매가루 사고 그냥 그 그러니까 정도. 그 정도에서 약간 소소한 재미? 맞아요. 근데 돈이 쌓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사실 셀러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네. 플랫폼들이 옛날부터 하셔서 아시잖아요. 알죠. 점점 이 셀러들한테 돈을 늦게 주고 덜 맞아요. 주고 맞아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도 플랫폼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저도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네. 오늘 낸 매출 왜 나 안 줘? 이건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네. 하물며 음식점을 운영해서 카드를 꺼도 며칠 안으로 정산이 되고 보통 일주일 뒤에 주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대체 이거 뭔 얼마나 대감집이라고 무슨 2, 3개월을 갖고 있는지 옛날에는 약간 정말 사업을 하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치킨집, 그러니까 편의점 할래, 셀러 할래가 되었고 그리고 셀러들도 워낙 많으니까 쿠팡에서 내가 내 돈 내고 월급 받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투자하고 네. 400만 원씩 받는 거야 매달. 그런 느낌, 진짜 무슨 그런 느낌이에요. 쿠팡에 저도 이제 매출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쿠팡님이 돈을 주시면 저는 받는. 내가 그런- 분명히 내고 쿠팡에 내가 매출도 찍어주고 광고비도 써주고 오. 물류비도 써주고 다 내 돈 주고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 월급 좀 주세요. 네. 쿠팡에서 돈을 못 벌지는 않아요. 버는 그렇죠. 분도 정말 많지만 매출 이제- 단위가 다르죠, 쿠팡은. 네, 정말 잘 팔리겠지만 구조를 잘못 짜면 물린다. 맞아요. 사실 현금 유동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무턱대고 들어가기 좋은 마켓은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 이커머스가 뭐뭐 있어요? 구매 대행도 하고요, 역직구도 하고요. 늘 정신이 없네요. 그럼 당근은 이제까지 어때요? 당근에 2달 했죠. 총 쓴 돈이 얼마인 것 같아요? 내가 광고비든 뭐든 뭐. 제가 쓴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오 벌써 그래도 한 180만 원 쓴 것 같더라고요. 180만 원. 네. 근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200에 근접하게 쓴 거 보고 내가 당근 좀 배불려 줬네? 네. 번 돈은 얼마예요? 이번 달 마무리 되면은 딱 1000 찍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제 180 쓰고 820 번 거네요. 뭐 다른 부대 비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 그냥 인력? 인력. 근데 이것도 제가 뭐 가서 막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소나 시간의 제한이 전혀 없는 서비스, 그냥 수수료 개념이라서 네. 사실은 인력이라고 치는 것도 부끄럽죠.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인력 세팅을,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가지고 네. 약간 쓴 거죠. 음. 근데 사실은 확장할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성적만 본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성적에서는 사실상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3-4시간 해도 네. 충분했던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네. 앞으로 더 잘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각 잡고 제가 이제 그쵸. 시스템을 마련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는 취준생이야. 매일매일 뭐 스터디 카페를 나가서 공부를 해. 라고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맞아요. 네.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다들 제가 핸드폰을 이거 있으면 애들이 저 노는 줄 알고 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얘들아, 언니 돈 벌고 있어. 언니 돈 벌고 있어.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아요. 참 이 오해를 네. 뭐라고 하기도 그냥 둘러대는 줄 알아요. 맞아요. 네. 일하거든 이렇게 네. 둘러대는 줄 아는데 진짜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막 당근 하고 올리니까 아, 정말 뭐 사? 돈 벌고 있습니다. 그쵸. 당근 올리면은 기분 좋아요. 입금받으면 끝이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맞아. 그냥 찔러볼까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걸어요. 네. 이거 서비스 중에 뭐 신청하면 저한테 맞을까요? 더 좀 짧은 경우는 계좌 주세요도 있어요. 정말 쿨하신 분. 첫 마디가 네. 계좌 좀 주세요. 네. 입금 어디에 하나요? 입금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결국
제가 여기서 맛본 그 꼴통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적은 품을 들이고 맞아. 얼만큼의 잔고가 쌓이느냐. 아,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그거 확장하겠다고 또 사람 쓰고 또 뭐 하고 뭐 그러면 해가지고 안 돼. 고객을 막 해서 광고비를 100만 원씩 쓰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지금 꿀통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되게 청사진을 그린 게 나 플러스 알파 도와주는 그냥 서포터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심지어 예를 들어 쿠팡이 물어놓고 안 준 내 돈을 메꿀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 수준.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당근이 잘 된다고 뭐 하던 사업을 다 접고 이걸 올인하겠다도 그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보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지금 구매 대행도 하시고 네. 역직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사람들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게 구매 대행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쿠팡 알고 계시고 네. 로켓그로스. 로켓크로스 네. 그렇죠. 정확하게 로켓크로스죠. 네. 구매 대행이랑 네. 쿠팡 로켓크로스에 네. 대해서 네네. 요즘엔 어때요? 그게 지금 초보자분들이 예를 들어 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네. 계신데 맞아요. 이분들한테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추천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막 잔고가 50만 원 있고 한도 200만 원짜리 카드 한 장 있고 회사 잘렸어. 그러면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해요. 왜냐면 처음에 어떤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유효한 매출이 나기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 많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직장인 부업으로 추천하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차라리 뭐 쇼폼인 편집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직장인 부업으로서는. 전 직장인 부업, 맞죠. 직장인 부업 할 거 많죠. 근데 네. 구매 대행은 부업 수준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재미를 보긴 어렵다.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구매대행 이제 좀 구매대행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전 기준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은 프로핏을 25% 이상으로 봐요. 제가 볼 때 구매 대행은 많이 하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매출을 1억까지 그냥 맞아요. 고속도로처럼 훅 가서 맞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갈아 넣는 거야. 내가 맞아요. 뭐 사람마다 정확하세요. 다르지만은 네. 8시간, 10시간 투자해서 훅 가고 이게 정석이에요. 네, 정석이죠. 네, 정석이에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 내 주변에 구매 대행 처음 하셨는데 마진율 30%를 설정한 거야. 아,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아, 그쵸. 너무 그러면은 지지부진해져요. 매출이 안 오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구매 대행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정비가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40만 원도 썼고 강의비도 썼으니까 내가 강의비를 4개월 안에 회수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잡았으면 강의가 320만 원이면은 80만 원씩 해가지고 120씩의 순이익은 무조건 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1,000만 원인데 30% 잡으면은 800만 원 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000만 원 매출이 안 나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30%안 잡았죠. 지금 딱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냥 그게 정답지예요. 아, 정답지. 구매 대행은 정답지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냥 뇌 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구매 대행이에요. 맞아. 뇌를 꺼내놓아야 돼. 자꾸 내 자아를 투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은 구매 대행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 때려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을 해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어요. 구매 대행이 적합하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 물건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막 이런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일 해볼래? 아니 모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 올려야죠. 네. 그거죠. 최대한 낚싯대를 그물을 네. 많이 던져놓고 뭐가 걸리는지 모르는 뭐가 선택받을지 모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답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소스를 뿌려놓고 하다 보면 결국 나의 어떤 특화 분야가 생겨요. 맞아. 그건 근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맞아. 소비자들이 정해줘요. 소비자가 네. 갑자기 내가 올린 10,000개의 상품 중에서 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난 차도 없는데 자동차 용품 자꾸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갑자기 거기로 내가 특화가 되는 거지. 네, 팔다 보니까 전문가처럼 알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구매 대행인 거죠. 구매 대행은 다른 이커머스를 하면서도 그래도 뭐가 팔리는지, 뭐가 트렌드인지, 사람들이 뭘 찾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맞아요. 기본으로 그래도 월 매출 한 3, 4천 정도는 깔아놓고 가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로켓 크로스 같은 거 할 때 로켓 같은 경우는 갑자기 쿠팡 얘기까지 가는데 네. 로켓은 소싱이 99%잖아요. 사실 그렇죠. 99.9%인가요? 아니면 99%인가요? 99%라고 아니죠. 소싱 99%고 나머지는 자본력이라고 하죠. 아, 그러면은 네. 조금 자본력의 비중도 있으니까. 있어요. 그럼 소싱 90%, 자본력 10%라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이 소싱이라는 게 실력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내 실력 vs 구매대행 월 2억씩 파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구매대행 2억씩 파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 정확하세요. 정말. 아, 리액션 너무 좋네. 아니요, 정말 정확하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안 해보셨으면 알 수 없는 인사이트고, 이거는 현장에서 매일 고객들이 구매 의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저도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보고받고 뭐 나가면 결제 제가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나가? 요새 이런 게 나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시즌성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지표가 보여요. 그리고 벌써 1년 반을 돌려보면은 어느 정도 패턴도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제일 성수기예요,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은 사실 요새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엔 다 노가다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막 어떤 디자인적인 집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정답지가 이게 빨리빨리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막 하나씩 포토샵 하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바보짓도 했었고. 근데 결국 매출, 그러니까 그렇게 공들인 거에선 매출이 안 나오고 전혀 아닌 거에서 매출이 터지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속도전이라던가 빨리빨리 최신성 점수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 걸 아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거에 집착은 안 하죠.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팔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재미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고도화라고 하는 게 걔를 이제 아예 사입을 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로켓크로스 넣는다거나. 구매 대행이지만 브랜딩처럼 해서 팔 수도 있어요. 맞아. 걔만의 뭐를 만들어서 그냥 그럴 그 수도 사업자를 내서. 맞아.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 네,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나도 들은 게 네. 그 자동차 용품 중에 특히 외제차인데 그 BM 벤츠처럼 흔한 거 말고 페라리 이런 순정 부품은 너무 비싼데 그렇죠. 카센터 가면은 부품 없는 그런 것들이 네. 네이버 같은 데다가 그런 부품들을 올려놓고 구매 대행이라고 안 해놓고 맞아요. 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면 전화가 온대요. 네. 아 이게 좀 재고가 떨어져서 해외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3주 정도 같은데. 걸린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이게 다 구매 대행의 어떻게 보면은 구매 대행을 디벨롭 시킨 사업 모델인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라는 게 기본으로 그냥 깔고 이커머스 처음에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적합하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구매 대행은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의미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버는 난이도가 옛날에 비해서 어려진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마켓별로 그러니까 오픈 마켓, 쿠팡, 네이버 이런 애들이 그 대량 등록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원래 잘 팔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디벨롭을 하고 있어서 월 매출 막 4, 5억씩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유의미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죠. 확률이 옛날보다 낮아진 건 맞지만 결국 우리가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평생 이제 왜 웃으세요? 자꾸 120살 아니 그 저주 받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운 저주 나쁘면. 받으면 150살까지 아, 살지 그렇구나. 않을까? 나는 우리가 나이 들면 연금도 없을 거고 그렇죠. 우리 사실 고갈될 그냥 테고요. 길가에 나와 있는 세대인데 맞아요. 또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시점에서 근데 60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대단하세요. 제가 이제 뭐 배우러 다니면은 50대 중반 정도서부터 나 은퇴하면 뭐 하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그때부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준비하시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막 영상 편집도 배워보시고 구매 대행도 배워보시고 학구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진지하세요. 근데 근데 어쨌든 좀 약간 위축돼 있으시죠? 내가 자꾸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사이에서 껴있다, 예,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50대를 가르치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맞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똑같은 어려움도 일부는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세상에 편하게 사는 방법 많은데 이거 50대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다른 게요.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구매 대행을 같이 하는 그 동기들 뭐 있잖아요. 어떤 20대 후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절대 CS 전화를 안 받는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문자로 돌린대요. 왜냐면 본인이 통화를 하는 거가 싫고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는 50대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은 학원 원장님 하시다가 애들이 또 젊은 선생님을 좋아한대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이거를 배우셨는데 이분은 무조건 전화부터 하신대요. 그래서 플랫폼 외적 거래가 더 많으세요. 단골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단체 주문, 뭐 시골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상담을 많이 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저건 어떻게 보내야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큼직큼직한 것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쓰이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맞아. 네, 전 알 수도 없는 것들인데 한 번 그분한테 친절하게 구매를 하니까 그냥 동네 분들 다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친구는 그런 기회는 못 잡는 거죠. 그쵸. 각자의 다 달란트가 있고 각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요. 월 1,000만 원 벌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 정말 그냥 일거리가 주어지는 게 감사하고 맞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네.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요. 어떤 내가 뭔가를 배워서 스스로 커머스. 돈을 창출해봤다라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직장 월급이랑은 달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쿠팡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쿠팡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돈도 벌어봤고 그래서 돈도 물려보고 뭐 쿠팡은 초보가 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절대 결코.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게 팔려 해도 네, 팔려요. 예를 들어서 물건 사입해서 넣는 거에 어떤 마음의 저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윙으로라도 팔아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쿠팡 윙으로도 나가요. 맞아, 윙으로 잘 나가요. 네, 저희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구분을 못하고 사세요. 로켓인지 아닌지 보고 사시지도 않아요. 맞아, 저도 그냥 사요. 저도 샀다가 왜 안 오지? 근데 택배 배송이 심지어 과일이야. 네, 맞아요. 네. 굳이 로켓이어야만 판매가 잘 되냐가 아니라 쿠팡은 그냥 쿠팡에 들어가면 잘 팔려요. 사실 그 메리트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쿠팡은 맞아요. 안 일단 팔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매출은 무조건 난다. 맞아요. 어떻게 해도 그 매출 나는 경험 자체를 하고 싶은 쿠팡은 무조건 추천인데 맞아요. 이익에서 이제 그리고 현금 흐름 이 두 개가 너무 이슈인데 요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외적으로 나 월 매출 1억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쿠팡을 들어가면 되지만 맞아요. 실제로 내가 이제 부자인지 거진지는 알 수 없다. 맞아요. 정확하세요, 진짜로. 정확하세요. 어쨌든 좋은 곳인 건 맞지만 매출 잘 나니까요. 좀 숨겨진 난이도가 있어서 맞아요. 해보고 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맞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사실 숨겨진 난이도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정보예요. 있어. 뭐가 있냐면 처음에 그 버텨야 돼요.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맞아요. 그 시간에 도대체 내가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을 정확해요. 버텨야 돼요. 다 거기서 그만둬요. 네. 그냥 그 그러니까, 시간은 네. 난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00일간 마늘과 쑥만 먹어야 돼. 아 그런 느낌이지 네. 맞아. 그 전에 그러니까 99일에 그만두고 98일에 그만둬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좀 그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J컵으로 올라가요. 아 맞아.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이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투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기억해요. 첫째 달 매출 막 8만 원, 둘째 달 20몇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셋째 달에 400 몇십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J컵으로 올라가는데 그 직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를 많이 못 견디시더라고요. 쿠팡만큼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건 아니라 맞아요. 쿠팡은 그건 좀 그냥 숨겨진. 이건 정답지예요. 구매 대행은 무조건 그 존버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맞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매출이 잘 나잖아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건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력의 양이 많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운이 운도 올라가죠. 네. 확률이 올라가죠. 특정 이제 확률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져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당근 마켓에 대해서 네, 당근 어떤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추천을 할 만해요? 해요. 저는 무조건 해요. 어떤 초보자가 당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은 저는 일단 이커머스 오래 할 거면 전 기본으로 깔 거야 된다 생각하고요. 쿠팡은 매출 나는 경험을 위해서는 해도 된다. 도파민 터지니까. 그렇죠? 그냥 도파민 보상 정도로. 어우, 그러니까 돈을 좋죠. 번다라는 맞아요. 건 약간 그건 별개고. 맞아요. 내 물건 팔리는구나 하는 그 어. 신남을 느끼기 위해선 쿠팡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 셀러를 길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보상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서 안 오는 보상을 쿠팡으로 보상을 받고. 큰 매출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고무적인 뭔가가 있어요. 굉장히 그 사업이 돌아가고 있구나.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도 돌아가고 있다는 그 어떤 효능감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포기할 뻔하는 거를 여러 번 잡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쿠팡도 나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근은 어떻게 보세요? 당근은요, 추천해요. 누구한테 추천하냐? 이커머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아, 저도 좀 약간 무경험자한테 더 추천하는 네. 편이에요. 나 커머스 해본 적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시작하기가 너무 좋아요. 보통 그 선택을 안 하죠. 왜냐면은 자 당근으로 커머스 시작하세요라는 강의가 많지도 않고 그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실 꼴통 정보는 세상에
예, 진짜 가치 있는 건 공짜로 풀리지 않는다. 네, 이게 그래요. 사실 근데 제가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고민을 해요. 뭐 애기 키우는 애기 엄마야. 뭐 내가 좀 남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애기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요새 유행하는 부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 쇼츠, 구매 대행도 있겠고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위탁 판매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래 그럼 그거를 당근에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무자본이 전 당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요. 구매 대행도 프로그램 비용이 일단 매달 들어가고요. 맞아요. 프로그램 지금 한 달에 얼마 쓰세요?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면 되게 적게 쓰는 거예요. 되게 적게 쓰는 거죠. 맞아요. 보통은 한 4, 50 40 정도 네, 쓰고요. 맞아요. 그게 고정비니까 네. 4, 50의 이익이 나고 나서가 내 이익인 거죠. 맞아요. 또 그 중국에 결제하는 게 먼저고 맞아요. 그거를 배송받아서 정산을 받기까지 또 네이버는 빨리 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2달 반. 맥시멈으로 치면은 3, 4개월 정도가 돈이 묶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6일. 16일이면요. 오늘 좀 이따가 저 뭐 팔렸어요. 쿠팡에서 한 100만 원짜리가 팔렸어요. 구매 대행으로. 그러면 그게 뭐 배송 가고 뭐 하고 그 사람이 구매 확정하기까지 한 3주 정도가 걸리겠죠? 뭐 좀 늦으면 4주 걸리고요. 그럼 전 그 돈 내년에 받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뭐 2026년 1월 네. 나는 매출 하나 팔아서 1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나 20만 원 남아 하는데 그 20만 원은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오늘 하나 팔리면 내년 1월에 정산받기 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한도에서 100만 원 깎여 물려 있는 있는 거네. 거죠. 맞아요. 내 한도가 만약에 2천만 원이면은 20개 팔면은 더 이상 매출 낼 수 없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매출을 공격적으로 낼 수가 없구나. 사실 그래요. 왜냐면 구매 대행을 애초에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몇 억씩 쌓아두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일단 그렇다고 치자고요. 한정된 자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나 매출 1억, 2억, 3억까지 갈 건데 라고 하기에는 총알이 필요하죠. 당근은 그런 게 없나요? 전혀 없죠. 세상에 커머스를 10년 넘게 했지만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애들이 이상한 고객들 가끔 들어오잖아요. 고객들 억지 같은 거 받아주냐. 예를 들어 진상 고객 뭐 이런 거 받아. 야, 돈부터 꽂아주는데 내가 거절해?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매대행 뭐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짜리 뭐 전동베드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 30번을 해야 되고 공장에 연락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한테 한 18만 원 남아요. 그것도 2달 있다 주죠. 돈부터 꽂히잖아요. 당근은. 어마어마한 메리트죠. 그거 이상이 없어요. 사실 셀러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커머스를 전혀 안 해본 분들한테 처음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벙어리 냉가슴 셀러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해. 구매 대행도 하고 막 위탁도 하고 리셀도 하는데 늘 돈이 없어. 카드 한도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 전 추천하고 싶어요. 아, 저도 솔직히 추천해요. 네. 저는 쿠팡에 돈 많이 물린 분들한테 추천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균형이 돼. 예를 들어 쿠팡에서 큰 매출을 내.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 잔고가 없어. 현금이 네. 없어. 그러면은 당근으로 현금을 메꾸면 돼. 그게 돼요. 말이 돼요. 네. 네.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러고 그렇게 있어요. 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쿠팡에 물린 돈에 뭐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잘 안 풀리던 시기에 선생님이 딱 모집하시는 거 보고 저게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채널 유튜브에서 안 보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했을 거예요. 저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다.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진짜 저런 게 있어?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그렇지만 저게 진짜라면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진짜잖아요. 진짜죠. 진짜였죠. 네. 왜냐면 쌓이는 잔고가 얘기해줘요. 쿠팡에서 찍히는 숫자는 내 의미 잔고가 없어요. 아니야. 네, 제 그게 의미 그대로 없어요. 내 잔고면 얼마나 내 좋을까? 통장에 찍히는 돈 당근에서는 그게 말해줘요.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회계적으로 다룰 것이냐 이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행간을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읽으시겠고 네. 아니면 아닐 테고 네. 네. 세무사님 정보를 제가 댓글에 달아놔야겠다. 왜 이렇게 소중히 하시냐면 사실 제 강의는 초보반
실력자 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초보분들은 결과가 좋거든요. 왜냐면 순수한 시각으로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 강의가 나 너무 속상한 게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어린 친구가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강의를 보는 시각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셀러 경험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이 강의를 네. 해석하기가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순수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강의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본인 생각을 섞으니까 다 흐트러지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추천한 1순위가 나 커머스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 이거 저거 걱정돼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발등에 불 떨어질 것 같아. 나 뭐 하지? 이거 하세요. 무슨 프로젝트 당근. 이거 하세요. 손해가 없어요. 뭐 프로그램비 손해 없고요. 없어. 고정비 없고요. 네, 없어. 막 사무실 없어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하죠. 직원 없어도 되고요. 직원 없어도 네, 되죠.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밀려드는 주문에 뭘 어떻게 막 예를 들어 재고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없지. 내가 남는 시간에 하면 돼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나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기 선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 있어요. 네, 맞아요. 당근은 빠른 속도로 지금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이에요. 진짜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규제가 생기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나는 엄청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그거를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상품 하나랑 네네. 서비스 하나랑 이틀 만에 만들고 바로 매출이 빵 뛰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쉽지 했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은 바로 결과 나오셨구나. 저는 그 그럴 헤맨 수밖에 기간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로직을 따르면요. 그냥 바로 나와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만의 편견과 경험과 나의 인사이트로 커머스는 이래야지 하면서 다 조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근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아이템도 괜찮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라고 착각을 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여름 휴가 선생님 가시고 뭐 7월 말 8월 초가 여름 휴가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딱 각성하고 속눈썹 치고 배운 대로 해볼까? 몇 시간 만에 후루룩 만들었어요.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문의 오고 다다음날 매출이 일어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참 순수한, 근데 이제 안 들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복잡하게 네. 생각하면 생각하면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청난 거는 엄청난 인사이트로 해야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진짜 답이 없고, 아니에요. 그냥 엄청 심플하게. 심플하게 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 이 당근을 쓰는 사람들, 유저들이 애초에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셀러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패착이 되는 거죠. 지금 잘 되는 이 서비스, 네. 앞으로 확장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당근에서만 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 이런 서비스 형태가 되게 괜찮네? 이런 수요가 있었네? 라는 걸 제가 그 인사이트를 당근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내가 디벨롭 하는지, 여기서 내가 좀 더 자본과 리소스를 투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당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자로 결정했어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꿀을 빠는 기간이긴 하니까. 왜냐면 보세요. 다른 플랫폼 가면은 선수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제 대행 써야 되고 또 뭐 무슨 신고해야 되고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자면 당근 너무 직관적이에요. 얼마예요? 계좌, 돈. 고객들도 복잡하게 결제 카드 돼요. 뭐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다 당근으로 지금 뭐 하고 지마켓이나 쿠팡에서 쇼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입금 준비 대기 중이에요, 고객들이. 당근은.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근이 셀러들한테 광고비 말고 다른 장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지 하면은 피지 수수료도 먹지. 또 돈 홀딩하면서 거기에서 그렇죠? 또 뭐 돈놀이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 없이 그냥 광고만 많이 하세요. 이것만 결국 하니까. 언젠가는 생길 거예요. 생기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마켓은 네. 피지 수수료조차 내지 않는 마켓은 당근이 유일하다. 유일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정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돈 100만 원짜리 정보예요. 정말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오시고요. 그걸 못 알아들으겠으면 그냥 한번 해볼까? 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이브한 마음으로 와도 돼요. 왜냐면 매출이 나니까. 아니 강의를 홍보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사실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이 당근마켓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몇 명 있어요. 당근마켓 이제 얘기하고 강의하는, 그리고 좀 커리큘럼도 보고
뭐 온라인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접근 방식이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아까 말씀하신 타이밍도 그렇고 선생님 방법이 지금 먹히는 이 타이밍에 이 정보의 가치가 과연 얼마짜리가 생각해보면 보세요. 제가 뭐 구매 대행하고 뭐 위탁하고 뭐 역직구하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사업 영위해가지고 번 프로핏이 있고 당근으로 쌓아 올린 잔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커요. 어이구야. 이건 내 돈이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이냐, 내가 애기 엄마야. 그럼 그냥 그대로 다 내 돈이에요. 맞아. 그게 어마어마한 메리트. 그쵸. 근데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보분들 사실 당근부터 접하신 분들은, 아, 이커머스는 다 이렇구나, 라고 약간 꽃밭이어서 뭔지 알아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죠. 지금 모든 플랫폼에서 이것만 잘 돼요. 당근은 꽃밭이에요. 당근만 꽃밭이에요. 당근만 꽃밭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전에 그 히스토리를 아시니까 이 꽃밭도 결국은 언젠가는 꽃밭이 아니게 된다라고 당연하죠. 예측하시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짝 하는 거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맞아요. 바짝 하는 거고 동시에 넥스트 당근이 혹시나 안 됐을 때 넥스트도 생각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고 광고를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제가 처음에 1주차한테 이거는 당근 강의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반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배우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당근이 직관적이지만 사실 컨텐츠 메이킹 영역이 엄청 크거든요. 쿠팡은 그게 없어요. 쿠팡은 상세 페이지가 없어도 팔려요. 맞아요. 사진만 잘 찍어 놓으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약간 반대급부인 게 당근은 좀 컨텐츠가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배워놓고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버는 보상을 한번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광고 중에 정말 이 키워드 기반 광고 강의도 많아요. 키워드는 당연하죠. 쉬워. 그냥 네. 수학적으로 그냥 뭔가 기계적으로 테크닉적이죠. 딱딱딱딱 하고 네. 그냥 그럼 이 키워드가 포화되면 새로운 키워드 찾고 이건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사실 이 키워드 광고를 잘하는 이 친구들이 항상 그 뭐라 그러지? 정복하고 싶지만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서는 컨텐츠 메이킹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당근에서 어느 정도를 기초적인 걸 배우고 가면은 무조건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이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당근이 포화되더라도 이커머스 오래 하실 거니까 써먹으시라고. 그게 진짜 꿀 정보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커머스 자 경험 없어. 근데 나 10억 채널님 팬이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셀러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진짜 그때 몇 주 차였지? 광고 가르쳐 주셨을 3주 때 차. 일어나서 박수 칠 뻔했어요. 너무 감동해서. 이걸 누가 알려줘? 왜냐면 제가 가장 비싸게 지출했던 마케팅 강의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대학 출강하시고 어디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해서 자기 본인 광고 회사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 말해주는 인사이트를 이분은 그냥 날씨 얘기하듯 하시니까 오늘 날씨는 맑고요. 내일 우산 준비하세요. 이런 식의 무게로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저 정도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분이 당근 강사시냐면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나는 당근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진짜 더 그 이상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근 이 꼴통이 만약에 끝났다 해도 괜찮아요. 또 다른 걸 찾아가면 되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잘 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능력자 조이님을 모셔봤는데 제가 선생님 덕분에 능력을 펼치고 있죠. 엄마 아빠 추석이라고 막 한 몇백만 원 딱 드리고 싶고 하는데 또 의외로 이것 떼고 저것 떼면 그런 돈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했죠. 아주 당당하게 했죠. 선생님 덕분에. 네. 태어나서 처음? 처음이었어요. 뭐 어떡해. 진짜로. 그 단위에 왜냐면 셀러는 늘 가난하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수익이 생기면 다 재투자하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게. 근데 어라? 얘는 아니에요. 잔고로 남아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꽃밭에서 나 예쁘게 커머스 해볼래 하시는 분도 적합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래저래 사업도 하고 커머스도 하는데 왜 난 항상 돈이 없지? 잔고가 없지? 하는 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두 명이 타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후자를 더 타깃하긴 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내용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이제 광고 부분은 어렵지만 나머지는 또 그냥 이대로 하세요 하는 것도 많으니까. 선생님이 3주차에 광고를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1주차 강의가요. 제가 작년에 거의 한 400 몇십만 원짜리 강의에서 조금 알려준 인사이트가 선생님이 3주차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그제서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갑자기 이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강의에.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박수 칠 뻔했어요. 진짜. 박수 치셨으면 영상으로 담았을 텐데. 그렇죠. 네. 쑥스러움이 많아서. 조이님 모시고 얘기해 봤는데 그 한 2달 정도 뒤에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언제나. 또 이제 그때는 사실 여기에서 그 매출이 얼마 올랐다 보다는 더 다른 디벨롭을 해서 그럼 재밌겠죠. 네. 뭐 당근에서 다른 서비스를 하나 더 해봤다든지 아니면 당근 밖으로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왜냐면은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쵸. 네. 갑자기 저도 네. 촬영 끝나고 네. 다시 상세 페이지 다시 아니, 봤- 왜냐면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게 유효하고 약간 그거예요. 뭘 팔아라 하면 이미 팔고 있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와요. 아, 그러면은 갑자기 경쟁자가 생겨요? 저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선생님 방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딱히 경쟁자라고 전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당근의 특성상, 당근 고객 풀의 특성상 그 모든 걸 제치고 나만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 사실 이것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냥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조이님 거 사면 다른 사람 것도 사고.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듯이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만약에 제가 뭐 1억 채널 만들었어. 그래서 막 해.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 라이벌이 되진 않잖아요. 10억 채널을 안 보진 않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채널 뭔데 쟤는? 하면서 어그로 끌리겠지만 10억 채널도 보고 1억 채널도 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당근은 나눠 먹기까지는 아직 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근데 봤을 때. 상품은 내가 볼 때 나눠 먹기 맞는 것 상품은 같은데 맞아요. 서비스는 네. 좀 다 보는 거, 다 쓰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거야. 아, 수수료 장사하세요. 무조건. 재고 쌓아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셀러들은 재고와의 영원한 싸움인데 저 수입대행 아픈 사연 많은 사람이에요. 저 지금 파주 어디에 쌓여있는 일본산 접착제 이런 거 엄청 많아 지금. 그 1톤짜리 어쩔 거야 진짜. 당근이 절 살려주고 있죠. 아니, 보관료도 나가겠는데. 아, 제 말이요. 당근에 팔아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네.